반갑습니다. 예, 추석이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좀 금년은 추석이 좀 빨랐는가? 예, 그냥 추석이 지나도 지금 낮에는요 매미가 그냥 계속 오르대는구만요. 그래서 철이 지금 뭐 그러는가, 또 이제 금년만 지금 그러는가, 어쩐가 지금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좀 세상 변화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기 때문에 좀 대단히 참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게 갈수록 더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좀 어떤 추석의 명절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원각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각과가 거의 지금 이제 이번 달 정도 하면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각과를 지금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뭐를 할 건가, 모두 지금 관심이 많아갖고 우리 금성님이 지금 아직 안 오셨네요. 지금 이제 어제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당신 생각에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정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에 정전은 제가 방송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 서원관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해갖고 정전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이 방송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정전은 일단 제가 한번 쭉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튜브에 지금 싹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종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대종경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 이제 같이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물어봐가지고 대종경보다는 그래도 정전이 낫겠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것이니까요. 좀 이제 생각을 해 두셨다가 뒤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할 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2에 취중 생활 하지 말고 예산 있게 살아보세,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음. 122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술을 마셔갖고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할 치자입니다. 술 취할 치자.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은요, 결국은 이제 술 마시고 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술을 좀 마시면은 정신이 조금 그 혼미해지나요? 혼미해지나? 아,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또 이제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구만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 치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후식품으로서는 정말로 그 오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기호식품으로요. 그래서 아마 역대의 모든 그 사람들이요. 이제 즐기고 놀라고 하면은 아마 한잔 해야지. 그렇게 이제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것으로 아마 역사적으로도 쭉 이렇게 그렇게 지금 정립되어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문화는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역사적인 기록들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못을 하나 파놓고는 웅덩이를 파놓고는 그다 술로 갖다가 다 채워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먹고 놀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이제 지금 사건들도 모두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온 것이 이제 이 술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술의 종류도 수많은 술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아이고 참 유럽을 가니까는 또 유럽의 전통적인 또 술 있잖아요. 유럽의 술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관사님 뭡니까? 예? 와인, 예, 와인. 유럽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세계 와인 축제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와인의 역사는 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주 짧잖아요. 짧은데도 와인 축제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와인이 동메달을 땄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예.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이 음식의 문화도 대단히 발전을 하고 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 손재주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가 얼마 되잖아요. 서양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몇 년 숙성시키고에 따라 갖고 그 와인의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와인 축제에서 동메달을 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술을 안 마시면 제가 이제 부산 살 때요. 어느 참 교도가 아주 빤듯한 교도시죠. 근데 평소 때는 말이 잘 없어요. 묵묵하고. 이렇게 지금 평소 때는 그랬는데요. 일단 술이 말이죠. 한 잔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말이죠.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청산유수처럼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대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이렇게 보고 참 저 사람은 술 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아마 이것이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죠? 그게 완전히 어떤 그런 이제 기분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평소 때는 굉장히 과묵하고 아주 묵묵하고 옆에 가서 말을 붙이기가요 상당히 힘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딱 한 잔 마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술술술술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뭐 이제 뭐 그냥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사람을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원각가에서 말씀드리는 이 취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술을 먹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취중 생활 그러면은요. 온전한 생활이 아니고 취해 가지고 사는 생활 아닙니까? 취해 갖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에 취해 갖고 사는가 하면은 술에 취해 갖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요새 이제 지금 자동차 이거 하는데 음주운전 그건 뭐 지금 그건 문제가 계속 지금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음주운전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취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 생활을 원각가에서 취중 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첫째 이 취중 생활의 첫째는요, 술 취한 생활입니다. 술 취한 생활이 첫째 이제 이게 취중 생활이죠. 근데 뭐 이거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데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취중 생활이 뭔가만 물질에 취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취한 생활을 한다. 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지금 개교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이 개백되니 정신을 개백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취해갖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요. 물질 문명이 한없이 발달하니까 그 한없이 발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말이죠. 그런 그 분위기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시고 나서 원불교를 왜 열으셨는가 하면요. 이렇게 물질이 개백되는 이런 세상이 온다. 이런 세상이 오니까 그 물질의 개백에 우리가 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 물질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개백시키자. 정신도 같이 개백시키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원불교를 열으신 대종사님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근본 목적이죠. 근본 목적을 물질이 개백되니 정신을 개백하자. 이 개교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취한 생활에서부터 우리는 이 취중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질에 취해 갖고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벗어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 차리자 그 말 하죠. 정신 차리자. 모두 정신 차리고 삽니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런 말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쓰고 지금 사용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정신 차리자.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물질이 있고 이 정신입니다.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과 정신의 관계. 예? 주종관계. 예. 주종관계.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백되니 정신을 개백하자 하는 것은요. 절대로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알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이분법적이 뭡니까? 물질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로.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이꼬르 정신, 정신 이꼬르 물질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딱 하나예요. 하나야지만이 우리는 뭔가면 그것이 뭔가면요. 우리의 개교 이념은 말이죠. 이분법적 사고로 물질과 정신을 보질 않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물질과 정신은 하나예요. 그래서 물질 이꼬르 정신이에요. 정신 이꼬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지만이 개교 동기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원리와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리와 원칙은 이렇지만도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가만히 보면요. 물질이 정말로 지금 굉장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발전해가고 발달해가는 속도에 맞춰갖고 뭐도 따라가야 합니까? 정신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태와 모습을 보면은 뭡니다. 물질의 발달에 정신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이러니까는 뭔가면요.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이제 이분법적 사고로 보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신은 본입니다. 그렇죠? 정신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뭡니까? 말이지요. 말이죠. 그래서 본과 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말이 돼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든 모든 역사적인 흔적을 봅시다. 자, 우리 익산에요. 미륵사지 있죠? 미륵사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석탑이 있죠? 석탑. 미륵사지 석탑이 왜 중요합니까? 목탑에서 석탑으로 오는 시초의 최초의 작품이 뭔가 하면요. 미륵사지의 석탑이에요. 목탑. 목탑은 뭡니까? 나무탑이죠. 나무탑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전에 이제 우리 경주 가보시면 옥탑 가보시죠? 같이 들어가는데 그거 가면요. 이제 분홍사지가 있고, 황룡사지가 있거든요. 황룡사지. 그 황룡사지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유명한 목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탑이 9층 엄청 높은 아니요 나무로 가지고 집을 지은 거 아닙니까? 탑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9층 목탑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주가 서라벌이죠. 서라벌 아닙니까? 그 서라벌에 딱 들어가면은 딱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요. 황룡사지에 있는 그 있던 목탑, 탑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탑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없어지니까요. 그 지금 저 보문단지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황룡사지의 목탑하고 똑같은 형으로 현대식 시멘트 건물로 가지고 말이죠. 색깔을 칠해가지고 쫙 그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그 집을 보면은 엄청 크거든요. 아니, 아파트도 9층 정도 되면은 큰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큰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 게요. 그렇게 지금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목탑에는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목탑은 이건 물질 아닙니까? 탑은 물질이죠. 물질인데 그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정신이 들어갔죠. 그 당시에 정신 말이죠. 그건 뭔가 하면요, 부처님의 원력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 그것이 들어가갖고 뭐를 만드는가 하면 목탑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소산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죠? 정신이 들어갖고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신이 들어가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륵사지, 저 석탑, 지금 유명한 석탑 아닙니까? 미륵사지 석탑의 국보죠? 국보죠. 그래서 저거는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말이죠, 백제 말기에 말이죠. 그 정신이 말이죠, 뭐로 나타나는가? 미륵사지의 석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요, 그랬어요. 이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이 근본이 돼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가 하면요, 이 지금 현대인들은 말이죠, 술에 취해서 취중생활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합니다. 하잖아요. 술 취해서 계속 이제 그 사는 사람도 있지만도, 지금 사람들은 말이죠, 뭐에 취해서 사는가 하면요, 발달하는 물질 문명에 그게 취해갖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질에 취해갖고 산다 이 말이죠. 그 생활을, 우리는 이 취중 생활을요, 꼭 술 취한 생활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물질 문명에 취해갖고 사는 사람, 지정신 갖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자기 정신을 자기가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은 뭔가 하면요, 물질의 현혹,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 그게 끌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물질을 말이죠, 능히 활용하고 사용하고 멋지게 쓰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말이죠, 취중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취해서 살아. 자, 이게 이제 그러면요, 이 물질에 이제 취해서 그 살면은요, 이제 어떻게 그 되는가 하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할 때요, 여기서 이제 술이라 그러는데, 이 꼴은 뭔가 하면 물질이에요. 물질하고 술이 하나다 이 말이죠. 물질하고 술이 하나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물질의 취중 생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우리가 말이죠, 이 원각과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더 소중한 그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도록 이제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구촌 인류가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현상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짝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 현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위기 현상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급박한 것이 사실은 기후 위기 아닙니까? 기후 위기죠. 이제 제일 지금 이제 급박한 것이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자, 이제 이 기후가 이제 위기 현상으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치닫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법인절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도요, 지금 이대로 인간들이 살게 되면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구가 인간이 사는 서식지 아닙니까? 지구가요, 인간이 사는 서식지죠. 그랬어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가 없으면 인간이 못 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달나라로 갈까요? 달나라? 달나라 흙이 있어야 살지. 전부 돌멩이 돌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서식지, 유일한 서식지가 지금 지구 아닙니까? 서식지예요. 그런데 물질이 발달됨에 따라 갖고 인간이 사는 인간의 서식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시켰죠. 인간이 사는 서식지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 파괴시킨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치중생활이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치중생활 한 거예요. 우리 치중생활 안 했다고 생각하죠? 옥타님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옥타님이 하실 일이 없어. 하실 리가 없고, 그렇지만도 현대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갖고 생활이 편리해지잖아요. 그래서 편리한 생활, 편리함, 여기에 말이죠, 인간들은 다 젖어 사는 거예요. 편리함에 젖어 산다 이 말이죠. 조금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은 에어컨 탁 틀어버리고, 아이고, 저는요 이제 거리에 잘 나가질 않지만도요, 여름에요 거리 나가면 방마다 전부 다 에어컨 틀고 앉았으면 말입니다. 그럼 바람이 다 어디로 나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편안해요, 편리해요. 안 와서 방 안에서는요, 제가요, 아이고 이런 얘기 안 해야 하는데, 하여간 밥 먹으러 가면요 돌아가는 그 바깥에 돌아가는 소리 나죠? 소리가 나면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뜨거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느껴요. 저도 느껴요. 여기 살면서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활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런 생활은 뭔 생활입니까? 여기서는요, 치중생활이에요. 자기는 치중생활 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갖고 치중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이죠, 지금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치중생활에서부터 절대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물질의 편리함. 자, 지금은 전부 다 왕입니다. 다 왕이에요. 예전으로 보면 다 우리가요, 다 우리 개인, 저도 왕이에요. 왜 왕인지 아십니까? 제가 냉장고 쓰니까. 예전에는 냉장고, 석빙고 누가 썼습니까? 임금이나 썼지요. 석빙고 임금이나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석탄인 석빙고 쓰죠. 왕입니다. 덕탄인도 쓰죠. 왕입니다. 왕. 우리가 왕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참 석빙고를 다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왕이다 이 말이죠. 이런 생활을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요,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지금요, 이 물질은 말이죠, 계속해서 편리하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더 편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게 가는데 계속 정신없이 따라만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요, 치중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말이죠, 스스로가 딱 끊어가지고 조절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생활을 우리가 말이죠,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막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사막 공부하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아닙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하는데 물질과 정신, 그래서 정신이 근본이 되고 물질은 말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사막 중에서. 사막 중에서 물질과 정신을 확실하게 정신이 본이 되고 물질이 말이 된다. 이것을 딱 아는 것은요. 선후 본말 그러죠? 선후 본말 그러죠? 선후 본말 그렇게 하는데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리연구죠? 그러죠? 사리연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물질을 사용할 때 순간순간이 뭔가 하면요. 사막의 대중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사막의 대중을 거기다가 들이대야 된다. 이게 거기다 들이댈 때 순간순간 될 때 그러니까 물질이 근본이 되고 정신이 근본이 되고 물질이 말이 되는데 이것이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이걸 구별하기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제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실제로 자기가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정신과 물질을 확실하게 구분해가지고 본말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말이죠. 하지 말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생각치사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하지만도요 온전생각치사를 말이죠 제대로 하면은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이제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하는데요. 이제 이 편리함에만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로 전락되는가 하면은 치중생활로 전락된다. 치중생활. 편리함만 따라서 가게 되면은 치중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중생활 하지 맙시다. 하지 마는데 안 하려면 뭔가 하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참자. 순간순간 참자 이 말이죠. 아휴, 저도요. 지금 오후마다 산책 갔다 왔고 108배 하거든요. 108배 할 때 방에서 108배 하면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도요. 제가 왜 에어컨 손이 갈랑말랑 합니다. 그래도 안 하고 조그마한 선풍기 하나 이런 거 하나 틀어놓고 그러고 내가 108배를 해요. 하고 나면요 땀이 그냥 촥 그러고 나서 참 가서요 샤워하는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아주 상쾌하다니까요. 그 시간을 바라고 그런 기분을 바라고 내가 말이죠 그 어려운 뜨거운 여름의 그 시간들을 그러니까 감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내의 생활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치중생활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치중생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산 있게 살아가자. 아무 예산 없이 산다. 그 예산이 그러면 내가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나요? 내가 좀 편리하게 살면은 인류가 어떻게 생길까? 그런데요, 나 하나 좀이야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에 이제 깨달음의 노래 할 때 좀 얘기했죠. 일적다 다적일. 일적다 하나가 다 많음이고 전부가 하나이다.
나 하나의 실천이 전체의 실천이고 전체의 실천이 나 하나의 실천이다. 제가 강조했죠? 이 이치로 볼 때 말이죠. 나 하나의 실천이 말이죠. 온 인류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가야 할란가? 이제 하여간 이거 모르겠는데요. 나 하나의 실천이 말이죠. 온 국민의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도자가 깨어나야 되죠. 지도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말이죠. 절대로 나 하나의 실천이 전체의 실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깨어나면 지도자 하나의 실천이 뭐가 됩니까? 국민 전체의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왜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부터 우리는 더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취중 생활에서부터 어서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야 하는데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게 앞으로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미래의 실천이 더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깨우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지금 다 각오하시죠?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가 봐요. 자, 다 각오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하는 각오가 뭔가 하면 미래의 나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미래의 실천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의 각성, 각오, 그 지금의 깨닫음이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의 이 나 하나의 각성과 나 하나의 각오, 이것이 뭔가 하면 미래의 내가 돼가지고 나로 연결돼가지고 미래의 나의 실천의 모습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말이죠. 그는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각오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가치 있는 각오를 하자 이 말이죠. 가치 있는 각오를 합시다. 이런 각오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조해서 얘기했죠. 지금 인간들이 이대로 살아가면은 지구가 우리 인간의 서식지인데 서식지가 몇 년간 살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얘기 다 했는데 25년 지금 25년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하면 45년 했어요. 45년간 살 수 있다. 인간의 서식지가 된다 지구가. 근데 지금 이 속도로 이대로 가면 25년 이후에 가면 인간이 못 사는 지구로 바뀐다. 이게 지금 말이죠. 그냥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후의 인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결정, 우리가 말이죠. 취중 생활에서 벗어나느냐, 취중 생활에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간이 말이죠.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소중한 취중 생활에서 우리는 말이죠. 취중 생활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있게 사는 것이,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자, 우리 예산 다 했잖아요. 제가요. 지금 예산했죠? 25년밖에 못 산다. 이거 예산하는 것이죠? 25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때 가면 우리는 죽을라나요? 죽은 게 나하고는 관계 낯생인가요? 우리 작은 연타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타님, 장타님 저는 25년은 더 살아야죠 앞으로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 안에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래의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판단과 각오예요.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판단과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치중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치중 생활에서 벗어나는데 술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현혹에서부터, 물질의 편리함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때 예산 있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생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지금 원각과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이 물질에 취해서 사는 이 생활에서부터 우리는 빨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서서히 벗어나는 그와 같은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9월 24일 날이 토요일이죠. 9월 24일 이제 그날 이제 서울에서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각 종단별로 서울에서요. 각 종단별로 이제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원불교도 조성이 돼 있어요. 기후 행동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 종단별로 2시에 자기 종단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기도회를 한답니다. 앞으로 이제 지구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같은 기도회를 이제 각 종단별로 한대요. 그러고는요, 2시에 하고 4시에 전 종단들이 다 각자 맡은 데서 다 하고 나서는 어디로 모인가 하면요, 세종로로 모인답니다. 세종로로 24일 날 4시에.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연합대회를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그것도 또 이제 뭐 구호 외치고 기도하고 행진하고 하겠죠? 자, 이제 각 종단별로 하는데, 원불교는 어디서 맡았는가 하면요, 참 장소 잘 맡았더라니까요. 자, 오늘 최신 정보입니다. 장소가 어딘가 하면요,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 용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앞에 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전쟁 기념관 가보셨죠? 저는요, 그거 지금 맨날 산책 다니는 곳이에요. 그 전쟁 기념관 앞에서, 거기서 용산에서 말이죠, 2시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요, 아이고, 이 방송 강의가 24일 날 못 나가지? 그 앞에? 하여간, 이게, 못 나갈 것 같은데, 하여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나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요,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합니다, 지금요. 전화해고 24일 날 2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우리 원불교 기후행동에서 기도회 하니까 그거 좀 참석해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있으면 서울에나 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세요. 하고 그거 좀 참석 많이 하라고요. 그렇게 합시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요, 진리불공만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이십니까? 아시겠죠? 당체불공을 해야 돼요. 당체불공을 하면 뭐합니까? 당체불공이 뭔가 하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장소에 그런 행사를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참여해 주는 것 자체가 그게 뭔가 하면요, 참여시키는 것이 당체불공 아닙니까? 당체불공이죠. 그래서 진리불공은 진리불공대로 하죠. 합시다요. 하지만 또 당체불공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아는 분들이요, 늘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요, 다 지금 24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원불교 환경운동 단체가 기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행사에 참석하고 광화문에 같이 참석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돌파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말이죠,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행사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목을 지금 마치고요. 오늘 말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